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2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요, 오후 1시 10분이고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 그죠? 금요일? 금요일 맞아요. 거진 마지막 거래일, 그죠? 월요일 날 하루 남았는데, 뭐 의미 없는 날이고, 오늘이 거진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리고 거래일, 3거래일, 벌써 배당은 끝났고, 그죠? 어제까지 사야 되는 거 맞나요? 뭐 아니면 말고. 그죠. 아유, 지수가 또 밀리네요. 지금, 미국은, 어제 많이 상승했어요. 어제 미국 상승한 거 보고 방송을 할까 그랬는데, 어제도 뭐 제 포지션은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의미가 없다. 지금, 미국장하고 지금, 주도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27일이고, 나스닥은 다 정리를 했는데, 다시 상승을 했어요.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집을 하려고 그러고, 뭐 나스닥은 곧버스로는 사면 안 되니까. 야, 마이너스 3% 마삼을 나스닥 마삼을 다 잡아먹는 적산병이 나오면서 그냥 시원하게 말아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가 이제 그 먼저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 좀 보자고. 환율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죠? 지금 1480원대까지 지금도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486원까지 가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하고, 그죠? 저번 주. 아니, 크리스마스 전이죠?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환 당국이 이거를 방어를 못하는 시기, 그러니까 저녁 시간, 뭐 금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요럴 때, 연휴 전날, 요럴 때 이제 치고 올라온다고. 지금 1480원대가 다 됐는데 이거 지금 찍어 누르지도 못해요. 외환당국에서. 왜 그냥 한 번에 찍어 눌러버리면 탕진이 돼버리잖아요. 그 비축 자금이 탕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서히 이제 찍어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 찍어 누르는 것만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어.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고버스를 사가지고 저게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이득이 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가고 환율에서 뭐가 지금 비춰지냐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겁나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거의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실래나 모르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 급속히 올라가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급속히 떨어지는 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는 올라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 물건 사는 사람은 없어. 그죠? 경기가 위축되는데 물가가 올라가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디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환율에서. 경기 안 좋아지죠. 근데 환율 계속 치고 올라가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다 작살납니다, 이거. 예. 환율이 저만치 높아가지고 그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아니에요. 그죠? 삼성, 현대, 해외에서 버는 돈들 달러로 가져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임금 줄 정도, 우리나라 유지할 정도로만 환율 이거 달러로 바꾸지 안 바꿉니다. 원화가 저렇게 약세가 돼가지고 똥값이 돼간다? 그런 건 뭐예요? 그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원화로 바꾼다? 바꿀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달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저렇게 치솟아 올라간다 그러면 부자들은 지금 달러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꾸로 된다. 뭐 어떤 일각에서 이제 그 유튜브를 봤더니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다? 환율이 높으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여기다 왜 투자합니까? 우리가 시켜가지고, 뭐 어떤 나라 그럴까? 지금 전쟁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저 나라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하시겠어요? 아무리 환율이 좋다 그래도 투자 못 합니다. 그죠? 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게다가 지금 가장 그 정치적인 또 문제가 또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어, 탄핵. 그죠?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총리까지 탄핵을 당하고. 그죠?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뇌부가 어떻게 됐던 거냐? 수뇌부가 다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무능하다 그래도 무능한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어떠한 현상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죠?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잠깐 대외 여건을 보면 일본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죠? 일본이 그동안에 상단 마지노선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일본이 100, 어디 가죠? 일본 엔화가 여기다 157엔. 환율이 157엔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죠. 일본도 국민들이 힘들어진다. 환율이 이렇게 쳐서 힘들어진다. 근데 일본 경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뭐 여행객들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경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 그 국민들의 특징이 이게 어떠한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더 가난해진다. 환율 문제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임금 인상은 안 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렇게 국내 경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태그플레이션 걸려 있다니까요. 일본은 뭐 가게가 망한다든지 서민, 중산층이 뭐 쭈그를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긴 가는데 원체 과거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국내 정치 상황을 좀 보자. 아니 국내 경제 상황을 보자.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은 경제를 위해를 또 덮어버리는 꼴이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자. 그걸 어디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냐? 환율. 그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지금 저 뭐 삼성전자 뭐 얼마 팔고 얼마 사고 이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안 봅니다. 딱 하나 보는 게 뭐냐?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베이스 깔아주는지. 그죠? 안 깔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연휴예요. 얘네들은 신년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신정. 그죠? 요때가 가장 큰 연휴예요. 지금 다 휴가 갔어요. 그죠? 돈 굴리는 애들 다 휴가 갔어요. 얘네들 이제 휴가 복귀할 거예요. 그죠? 1월 1일, 2일이나 3일쯤 되면 다 복귀할 거예요. 복귀하면서 뭐부터 할까요? 우리나라 환율 저렇게 됐는데. 그죠? 빨리 빼야죠. 그래가지고 내년 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음, 예민한 주돈이 그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주도는 조금 일정 부분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그죠? 근데 이럴 때 또 우리 개미들이 주식을 사들이니까 뭐 주돈이 매 누누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이거 뭐 조회수 500회밖에 안 나오는데 그죠? 소용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니까. 그죠? 예전에 코스토라리가 그런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주식을 사기 전에 그것부터 파악하라고. 시장에 바보가 많은지 주식이 많은지. 그죠? 지금은 누가 많은가요? 주식이 많은가요? 바보가 많은가요? 그죠? 바보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그죠? 코스닥도 없어요, 없어.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할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거 잠깐 볼게요. 미국. 야, 이렇게 말아 올리네요. 그죠? 마삼을 적선병으로 탁 먹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내년 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죠? 요거 이제 요렇게 이제 장이 끝날 것 같아요. 장이 끝나고 내년 시작. 1월 1일 날, 아니 1월 2일, 1월 3일 그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배팅이 되는데 좀 조정을 갖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그죠? 더 뻗쳐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그죠? 주들이 새로 투자하는 거는 상단. 왜? 마삼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요 마삼의 공포를 사라지게 만들고 나서 이 위에서 다시 나스닥 레버리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차트 다 망가져가지고, 그죠? 망가졌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여기까지 떨어지네, 여기까지. 그죠? 야, 요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그러는데 이거 버티기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횡보 아니면 하락. 상승은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면 환율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저게 환율이 뭐 내년 된다 그래서 저게 쑥 바뀐다? 아니에요. 지금 저 환율을 저기 외환 당국이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더 치솟는 거를 외환 당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뭐 막으려고 그러면 벌써 막았겠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고 막았는데 지금 못 막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달러 지수가 높으니까 달러 지수가 108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108 올라간 것보다 더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1,500원이에요. 이거 IMF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IMF 때 이거 환율이라고. 이 시작할 때 환율이라고. 맞아요. 시작할 때 환율이에요. 그죠? 못 버팁니다, 지금. 음. 어느 한 군데서 삐그덕 돼가지고 어디서 부도 났다 얘기 나온다고 하면 연세예요, 연세.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되느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IMF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이 경제라는 거, 어떤 위기라는 거는요, 모르는 데서 터져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 데서 터지는 거는요, 그거는 다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데서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환율 괜찮아, 환율 괜찮아. 아이, 저 정도 우리 버틸 수 있어 하다가 IMF가 터진 거고, 그죠?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빗대어 가지고 봤더니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금 미국도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버블, 닷컴 버블 그때 응? 연상이 돼 가지고 저거 다 떨어진다. 아니에요. 어. 닷컴 버블 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터져야 돼요.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그게 그 정도로 연쇄적으로 파급 나가지고 리먼 브더러스가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모르는 데서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죠? 어,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거가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돼 있고 밑에가 허물어지니까 위에까지 다 허물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알았다고는 벌써 대처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모르는 데서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뉴스에서 우리가 모르는 데서 뭐가 뻥 터졌어요. 뭐 PF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은행이 하나 망했다. 부도가 난다?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난다? 희한한 소문이 났다? 그러면 작살 나는 겁니다. 모르는 데서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는 데서 터지는 거는 벌써 우리가 대처를 해놨습니다. 근데 모르는 데서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왜? 환율이. 그죠? 환율이. 환율만 따라가십시오. 어? 환율만. 환율만 따라가시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뷰가 보일 거예요. 제발 환율만 따라가지고 제발 엄한 데다 투자하지 마시고 개별주 투자하지 마시고 그죠? 중소형주 금세 작살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상승장이 아니죠. 그죠? 10개 중에 7개가 올라가야지 상승장이고 내가 그 7개 중에 하나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제발 좀 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도 그냥 요동을 많이 치네요. 일단은 내년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던 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벌써 2024년도 끝났고 2025년도가 도래했습니다. 25년도에 이제 부동산 폭락한다, 주가 폭락한다, 걱정거리가 많은데 가봐야 돼요. 부동산은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항공모함 같아가지고 한번 턴을 해버리면 그게 다시 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상승장으로 턴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이제 하락으로 턴을 했어요. 24년도에 이제 180도 턴을 할 겁니다. 뭐 25년도에 180도 턴을 할 거예요. 하락장으로. 그러면 그게 다시 상승장으로 26년도에 다시 턴해서 상승을 한다? 아이고, 아니, 몇 년 걸릴 거예요. 한 4, 5년 걸릴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심리고, 그리고 지방부터 작살 날 거예요. 서울은, 원체 이제 지금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현상이 뭐냐면 팬데믹 이후로 돈 가진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유튜브에. 나 돈 많어. 그 없는 사람도 자랑을 해요.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자랑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랑을 안 하더라도 내가 돈 쓰는 거에 대해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잘 안 빠집니다. 그것도 요충지에 있는 집값들은요. 지방은 이제 초토화 될 거예요. 부동산은. 그게 마음 아프죠. 그죠? 그 지방 부동산이 특히 이제 공업 지역 중심으로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뭐 부산 이쪽 하여튼 그 우리나라 그 산업의 요충지 그죠? 요런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쉽게 가지고 옛날에 뭐 3억짜리가 이제 6억이 됐거든요. 그럼 뭐 서울 집값은 30억씩 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6억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벌어서는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억짜리 아파트 살다가 이 집을 팔고 3억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3억 대출만 받아도요. 한 달에 뭐 월급을 400, 500만 원 받는다 그래도 3억 대출이면요. 한 못해도 한 지금 금리로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돼요. 원금 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값은 올라서 좋긴 한데 이자 비용이 또 생겨버리니까 지출이 적어지잖아요. 지출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 활동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주위 경기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출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대출로 일어난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게 꺼질 때. 근데 이게 어디냐? 중심부는 상관없어요. 어, 그 지역, 주변. 어? 이번에 그 삼성 반도체, 평택 반도체 공장 1월 1일부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지역 집값이 한순간에 3억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죠? 경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엄청난 그 평택 반도체 공장,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그러면서 투자했던, 그리고 투자하면서 그 인원들, 그죠? 인원들, 나가던 인건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그 가정 운영, 그죠? 이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퍼져 나갈 겁니다. 그죠? 뭐 조선소도 가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하고 공급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인건비는 떨어지죠. 그죠? 아, 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물가는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벌써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느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는 10만 원 가지고 나가도 살 게 없는 거예요. 야, 말이 됩니까? 10만 원 가지고 장을 보는데 살 게 없다고? 근데 사오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어, 고기 뭐 조금만 사도 4, 5만 원 그냥 나가니까. 그죠? 아, 많이 힘들다. 그러다가 뭐 주돈이 이렇게 걱정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이제는 힘들어져요. 부동산이 다시 상승장으로 유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심리가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또 그게 아니죠. 언제,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바뀐다 그러면 커플링이 나는 순간 바뀌어야 되는데, 커플링이 언제 나냐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전 세계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났어요. 우리 증시가 지금 꼴찌예요, 꼴찌. 디커플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바닥이다?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2,300포인트 내려가면 주식 사세요. 어, 인덱스로 사세요. 펀드 사세요. 2,200 내려가면 또 사시고, 2,100 내려가면 또 사시고, 2,000 내려가면 또 사세요. 그죠? 언젠가는 3,000포인트 가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하단인지 그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2,400포인트에서 딱 걸려 있는데 2,400포인트는 절대 박스권 하단이 아닙니다. 지금 중간이에요. 어중간해요. 잘못하면 이거 2,40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봐서는 이게 하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2,400포인트 언저리가 퍼가 어떻게 되죠? 0.8.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닥이어야 되는데 바닥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월요일 날 이제 진짜 메이저들 휴가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요리할지가 걱정인 겁니다. 그죠? 아, 앞뒤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라든지 뉴스에서는 엄한 소리들을 해대고 다 진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개소리들만 하고 있다. 개소리들만. 무슨 환율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야, 이런 헛소리들하고 무슨 뭐 하이닉스 무슨 아니 개별 주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죠?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죠? 싸게 살 위치를 보고 기다리고 만약 내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식을 그 매집하는 목적으로 해야죠. 이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이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싸게 이 주식을 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매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좋아요, 어떤 주식이 뭐 나중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거는 매집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죠. 상승할 때. 그리고 보통 매집할 때는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집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때 매집을 하거든요. 그죠? 단계적으로 매집하는 건 주가 상승할 때. 근데 지금은 다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주전도 난감합니다. 그죠? 차트가 완전 망가졌어요. 음, 음, 망가졌어. 뭐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집니다. 음.
나스닥도 지금 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가 왜 나스닥을 다 정리를 했냐 그러면 위에가 깨졌어요. 위에가. 다우가. 여기까지 다우도 저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조정이었어요. 아예 조정이 괜찮아. 양봉 하나 딱 두고 횡보만 해도 전고 못 들고 횡보만 해도 나스닥은 치고 간다. 왜? 그동안에 나스닥이 못 갔으니까 이거 상승할 때. 근데 무너져 버렸어. 그죠? S&P 500 어중간해졌죠. 그리고 나스닥. 괜찮아요. 나스닥 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온 게 다우하고 러셀 2000. 러셀 2000이 무너졌다는 거. 다우하고 1등하고 꼴찌가 같이 무너졌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몇 개 종목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그죠? 마세븐이 끌고 가는 거밖에 안 돼요. 어? 음. M7이죠. 마세븐이 아니라 M7. 그죠? M7이 그 끌고 가는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나쁘다 좋다 이거 판단하기가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전고 뚫는 거 확인하고 이거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 가지고 나스닥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나마 지금 마삼이 안 나오고 여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요. 팔 이유가 없죠. 그죠? 전고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상승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직전 고점만 뚫고 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데 뭐 오히려 더 매집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의 의미를 그죠?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정리를 했던 거고. 근데 요 직전 고점만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사야 돼요. 상승하고 하락은 내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그거 분석하면 안 돼요.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매칭이 안 돼요. 뭐 중국 오히려 중국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죠? 많이 떨어지고 저거 문제다 지금 중국이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다 하는데 그게 바로 기회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팔고 그 다음에 주식이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그죠? 안 망하면 어느 순간에 시기가 지나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시기가 지난다 그러면 그게 또 환골탈태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모르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주돈이 개별주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환율이 작살나 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주식을 삽니까? 그죠? 쉬어야죠. 환율 안정화될 때까지는 절대 주식 매집하면 안 된다. 제발 환율 좀 보시고 투자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내일 또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아니죠. 오늘 연휴 끝나고 월요일 날, 방송을 하게 되면 뭐 1월 1일쯤에, 연말 정산해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1년 동안 어떻게 수익이 괜찮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뭐 어떤 분이 뭐 돈 얼마 벌었어요? 뭐 이렇게 댓글로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한테 가장 멍청한 질문이라고 과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 얼마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익률이 매달 꾸준히 나는지, 매년 꾸준히 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주돈이 수익률을 너 얼마 벌었어 해가지고 수익률을 오픈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주작인데, 그죠? 이거 뭐 이거 저기 뭐야 그 HTS 여기서 나오는 실시간도 이게 조작을 하더라고요. 먼저 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나 뭐 5억 가지고 투자해서 뭐 오늘 5천만 원 벌었어요. 뭐. 그러면서 나 따라하세요 가지고 회원 가입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한 달에 얼마? 그죠? 잘못된 거죠? 그죠? 투자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죠. 주돈이 얼마를 벌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이 돈을 버셔야죠. 단 하나, 주돈은 매달 3%씩 버는 게 주돈 목표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이상 벌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투자를 중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매달 꾸준히 매달 3% 수익 나는 게 주돈이 목표입니다. 주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주돈 특성을 아실 거예요. 가지고 돈 자랑 안 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휴 때 좀 이렇게 책도 좀 보시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조금 넓히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이게 무서워요. 나중에 이제 이거 외국인들
휴가 끝나고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서 막 해집을까 봐. 그래서 조금 무섭습니다. 1월 달부터. 그죠? 한번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호재예요. 근데 더 싸지면 호재잖아요. 그죠? 호재를 만들면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영원히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나라를 떠났다. 우리 이제 한국 증시 국장을 끝났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언제 들어오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사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유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잠깐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글쎄요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화요일이 1월 1일인가요? 수요일이 1월 1일인데? 그러면 30일 월요일이 폐장인 줄 알았는데 30 그죠? 30일 월요일이 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이 폐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오늘이 배당 마지막 날인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저는 뭐 배당 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코포스를 사놨고 뭐 코덱스 200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연말 잘 보내시고요. 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생각하면서 쉬엄쉬엄 그죠? 마음의 안정. 이 투자도 돈을 버는 거지만 운이 따라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운도 안 따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운칠기삼이라 그래가지고 운이 7%예요. 70% 운이 7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3할은 우리 실력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실력을 뭐 경제 공부를 하고 주도와 같이 이런 매크로 공부를 하고 뭐 차트 공부를 하면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인문학적 수양이 가장 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 주식이 명심보감하고 잘 맞아요.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